강행 또 강행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김 여사 상설특검 예고한 여 추천 배제 개정안 단독 처리입니다. 어제 저희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뭐 김 여사 특검법은 벌써 3번이나 발의가 됐었죠. 근데 특검법 말고 특검법보다는 기간이 좀 작고 파견되는 검사도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상설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미치지 않는 상설특검이 민주당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는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 상설특검에 대해서 상설특검도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되죠. 특검에 여당 추천 배제 무슨 얘기냐.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가족이 연관이 있을 때는 그때는 여당이 추천하는 거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이 어제 단독 처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상임위 차원에서요. 그 모습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시죠. 박성준 소위위원장이 이제 충분히 토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의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시간밖에 안 됐는데 45개 법안에 어느 하나 동의를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의결하느냐 했는데 이 법안들이 모두 이 정부와 이런 사법체계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입법 독재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 운영위 소위에서 직접적으로 논의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소위는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얘기가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담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안에서 논의를 하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왔고요. 나온 상태에서 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보면 저희가 또 저희 잠깐 얘기하는 사이에 두 분도 나오셨어요. 강전의 변호사님과 차영재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 대변인님. 네. 지금 저희 상설특검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럼 특검법도 하고요. 상설특검도 하고요. 진짜 쓰려고 하는 카드는 뭡니까?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을 투트랙으로 갔던 이유는 일반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 일반 특검으로는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상설 특검 카드를 꺼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상임위에서 국회 개정 규칙을 바꿔서 상설 특검의 규칙 자체를 대통령 가족 그러니까 여권의 추천 몫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 일반 특검은 그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설 특검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일단은 대통령이 어떤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639입니다. 기본 수사 기간 60일, 상설 특검 경우에요. 그다음에 추가 30일, 90일. 그다음에 일반 특검이 이제 7310입니다. 일반 특검은 기본 수사 70일, 더 필요하면 30일, 최대 100일인데 뭐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자초한 일이죠.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 좀 하시고 본인 배우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인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특검 받으셨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서서 상설 특검으로 계속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 보입니다. 이제는 민주당 입장에선 몸도 가뿐하게 상설 특검으로 가겠다. 아마 이 길이 더 요긴하게 쓰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강전의 변호사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 뽑으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었는데 상설 특검은 거부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힘 입장에서는 약간 사면초가 느낌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거대 야당으로서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 조금 아까 배준영 수석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상설특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를 이 정권의 마지막까지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여사와 관련해서 한 13개 정도의 의혹을 하나의 법안에 담아놨어요. 왜냐하면 법안은 통과가 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제2요건 행사하고 뭐 재의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13개를 다 넣어놨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규칙이 다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의혹들을 나눠서 하나하나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아까 소영조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특검법에 비해서 실상 그 수사 규모라든지 아니면 기간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의혹마다 쪼개서 한다면 이 정권 끝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민주당이 다음번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다음 달에도 선고가 있지만 다른 재판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항소심, 대법원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권 내내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를 여당에다가 만들려는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마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마도 민주당이 살라미 전술로 김 여사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하나 곶감 빼먹듯 계속 쓰려는 거 아니겠느냐, 뭐 지금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상설특검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통과된 게 상설특검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느냐. 다음 기사 좀 볼까요? 국회 규칙 맘대로 고친 민주당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강행입니다. 예산안이 여야 간 한마음 한뜻으로 딱 맞아서 통과시킵시다라고 한 적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한 내에 안 되면 이게 자동으로 좀 부의가 돼서 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 하는 게 2012년인가서부터 지금 생겼죠. 그런데 요걸 다시 자동으로 부의하는 안을 폐지하자라고 해서 어제 요 안도 이 운영위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서 대변인님. 네. 왜 다시 원래로 돌아가자고 하신 거죠, 민주당은? 일단은 뭐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던 것들은 예산의 어떤 그 최종적인 의결 자체를 계속 미뤄왔던 고질적인 병폐를 고치자는 의지에서 했던 것인데 사실상 그게 형해화됐어요. 우리가 보면은 12월 2일 지킵니까 법정 시한? 그렇게 않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거의 해봤자 뭐 12월 25일 뭐 거의 연말 막바지 이르러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대강 대치로 가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운영 부분들이 최근에 세수 부족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세수에 대한 어떤 재정 건전성 부분들이 좀 잘못 운영되는 것들이 이거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예산안에 대한 압박을 좀 하자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강대강 대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자동부의 폐지가 그렇게 대단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12월 연말 안에는 12월 2일까지 법정 시한이 아니더라도 예산안을 처리해야만 내년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동부의 폐지가 무슨 대단한 어떤 큰일이 나는 어떤 규칙 개정은 아닌데 중앙일보 좀 그 제목이 그러네요. 그냥 국회 규칙 고친 민주당이지 마음대로 고치는 아니다. 그래요, 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엄청 큰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자동부의제가 폐지가 되면 우려되는 게 이 모습입니다.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그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가 있어요. 다 들어봐요. 다 국회 운영에 해보면서 다 하는 건데. 우리도 이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속기록 봅시다. 뭐가 가결된 거예요? 2010년도 예산안 특별위원회 소집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언론수정기구 민주당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민주라고 하면서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를 하고 있어요. 일단 화질도 약간 옛날 같다라는 느낌 받으셨죠? 언제냐? 2009년 12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예산안 처리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자동부의제가 생기기 전에는 정말 이 예결위 회의실을 여기에서 여기로 회의실 자체를 막 바꾸고 막 그랬었어요. 의사봉 방망이를 막 숨기고 뺏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빚어졌었다. 근데 강 변호사님, 혹 이런 모습을 그럼 다시 또 보는 걸까라는 우려가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부의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 네. 예산이라는 것은 여야가 협의를 해서 원래 기한 내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것을 넘어서 저는 손발을 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이런 예산안에 대한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게 있다는 것이 지금 헌법상의 그 원칙이기도 한데 민주당이 지난번 25만 원 지원법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거대 야당으로서 굉장히 간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던 특검 관련해서도 상설 특검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원래는 여당이 2명 그리고 야당이 2명 추천 인사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데 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여당의 권한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야당 혼자서 4명을 다 추천하는 것으로. 그러면 7명 중에 과반이 야당 추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기존에 발의를 했었던 특검 법안들도 비슷한 형태로 다 발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상권분리의 원칙에 굉장히 저는 위반된다는 부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이 어떤 특검이라는 것도요. 사실상 입법부인 국회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까지 압박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마지막에 써야 되는 카드를 계속적으로 남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어제 민주당에서 처리한 것 중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최근에 그 각종 청문회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청문회를 넘어서서 조사청문회라고 해서 국민청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당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압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단독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아까 서 대변인께서는 중앙일보에서 국회규칙 맘대로 고친 민주당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이런 것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이 맘대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네. 지금 같은 기사를 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그게 사실 여야의 또 지금 현재의 시각차이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 이런 걸 보면 여야 상당히 간극이 좀 크다 싶은데 근데 다음 기사 보실까요? 한이 합의한 여야 민생협의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여기 사진 같이 보시죠. 다들 표정이 밝아요. 네. 아까 분명히 배준영 수석 항의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악수하고 좀 다 같이 여야 한마음 한뜻으로 악수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여야 민생협의체가 출범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걸 보면 소영주 대변인님. 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건가. 물론 여야 사이가 좋으면 좋아요. 사이가 좋으면 좋죠. 사이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긴 할 건데 너무 냉온차가 좀 크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냉온차가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냥 분명한 사실은요. 여야 민생 협의체 출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빠지면 정치도 복원이 되고 여야 정의여야 된다는 민생 협의도 말씀이신 된다.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가 와서 결국에는 모양이 어땠든 간에 물밑에서 어떤 온도차가 있든 간에 최소한 여야 민생 협의체라는 게 출범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그 한동훈 대표 체제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했던 당에서는 민생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빠지니까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느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쪽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가능하면 여야 싸우는 거 말고 민생협의체든 뭐든 악수하고 웃고 함께 얘기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